엄마 국어입니다. 7월 모의고사 이문구의 관촌수필 가봅시다. 올해 수능의 가장 큰 변수는 독서에서 킬러를 배제하겠다. 이번 칠모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한 게 2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 나오기 전이지. 그래서 이번에 그 14번 나오는 세트 기술 지문 거기서 네 문제가 몽땅 오답률 상위권에 속하는 한 문제는 무려 오답률 75% 이런 어이없는 킬러가 나와버려. 어이없는 킬러는 아니고 사실 그 정도를 해야 원래는 이제 최상위권을 걸러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 문학을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관촌수필 보면은 22번 문제 오답률 3위. 굉장히 오답률 문학치고는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아마도 이 방식을 택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방식을 잘 기억해서 미리 준비해서 수능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문구 아저씨 무려 수능에 4번, 5번이나 이제 출제가 됐고 왜 잘 출제가 되냐면 농촌 배경으로 쓰고 충청도 사투리를 잘 쓰고 그 다음에 인물 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해. 한 명, 두 명 나오는 게 아니라 시골 사람들 나와가지고 서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문구 아저씨는 미리미리 공부한다. 하여튼 관촌수필이라도 기출문제하고 여러 가지 실무로 공부를 하는 게 매우 좋을 듯. 자, 여긴 소설의 난이도 써놨는데 일반적으로는 시보다 소설이 난이도가 훨씬 높지. 게다가 올해는 문학을 어렵게 출제할 예정이니까 소설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돼. 가장 어려운 거는 상징성 높은 현대 소설. 그 최인훈의 광장, 뭐 오정희의 동경, 이청준의 뭐 소문의 벽, 뭐 이런 식으로 현대 소설인데 상징성 높은 작품들 미리미리 공부한다. 어디로? EBS나 기출 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현대 소설인데 옛날 말과 사투리가 나오는, 그러니까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차라리 번역을 해서 나오니까 상관없는데 좀 쉬운 말로 바꿔서. 근데 이제 한 100년 이내의 요 소설들 같은 경우 염상섭 100년 전 일제시대, 이문구 50년 전 1970년대 80년대를 배경으로 썼는데 염상석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100년 전 얘기니까 서울 말이긴 하지만 지금 안 쓰는 말들이 많아서 상당히 까다롭지. 두파산이나 3대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문구의 관촌수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근 일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사투리, 서산 사투리 이거를 엄청나게 쓰는 바람에 그냥 읽으면 사실 어떤 것들은 눈에 안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아마도 이번 시험에서도 읽는데 상당히 까다로웠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전 소설인데 가문 소설들. 그래서 뭐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대표적인 게 창선 가미록이지. 이런 애들은 뭐한다? 미리 공부한다. 소설 갑시다. 소설 가보면 앞쪽에다가 핵심 인물 보통 1명 정도를 주는데 얘는 핵심 인물을 4명을 줬어. 그 오씨, 오용조 이렇게 3명이 동네 아저씨인데 친구 학성이의 아들 성문이를 걱정하면서 도와주려는 모습, 시골 사람들의 이 따뜻한 모습. 오수기 용모에게 아는 체 했다. 어디 가나? 심심해서 왔다. 장 보러 가냐? 그냥 나이타의 지름, 라이터에다가 기름 넣는다 그 얘기야. 그랬더니 A 친구 고학성의 아들 성문이가 겨드랑이에 꿩을 갖고 있다. 이건 이제 팩트를 얘기하는 거지. 자, 뭐냐? 올무를 해놨더니 잡았다. 그러면 아버지나 볶아서 먹지 왜 갖고 왔냐? 그랬더니 친구 오가 학성이가 병 걸렸다. 염려하였다 심리. 그랬더니 조가
없는 살림에 약 먹으려니까 돈이 없다. 그래서 담뱃값 파하게 팔아오라더랴. 요게 우리 시험 문제 나온 부분이지. 그냥 대화에서 지나가듯이 말한 건데 그거 가지고 일치 문제를 출제를 해버리니까 상당히 까다로워진 거지. 네 아빠가 팔아오더란 말이야? 그렇다. 얼마냐? 팔아봤어야 알지. 그랬더니 3,000원 아래는 안 팔 거유. 상당히 세게 불었지. 꽝인데. 글쎄 이게 누가 사 먹을 사람이 있을래나 하면서 대화를 통하여 친구하고 친구 아들 걱정하는 장면. 자, 밑에는 이제 설명인데 주로 용모의 시각을 통해서 서술되고 있지. 자, B 부분. 자, 용모가 꿩을 넘겨받아 가지고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받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되게 친한 친구들이지. 용모는 꿩을 들고 장에 들어가고 아이를 일찍 들여보내려고 어리전에 들어갔는데 이것저것 동물이 있었고. 자, 첫 장면은 이렇게 끝. 대화하고 서술. 용모는 친구 도와주려고 꿩을 대신 팔아주기. 따뜻한 배려의 마음. 그랬는데 억울하게 재판에 걸리더라. 자, 여기는 이제 재판장에서 이야기. 나라는 사람이 이제 작품 안 서술자가 등장해가지고 용모를 관찰하면서 이제 이 사람의 심리를 얘기해 주는. 아유 그냥 내가 뒤집어 쓰는 게 낫겠어. 되게 착한 애지. 사실은 내 친구 아들이 잡은 거다 이랬으면 깔끔하게 빠져나가는 건데 그냥 친구 아들 뭐 고등학생 뒤집어 씌워서 뭐하냐. 내가 뒤집어 쓰겠다. 문제는 술 냄새가 났다. 지금 재판장에 오는데 그것도 피고로 오는데 술 냄새가 나. 이 판사들이 싫어하는 거지. 자, 판사가 얘기해. 왜 꿩을 죽였어요? 훨씬 부드러운 어조였지만 위험이 있다. 판사는 기본적으로 좀 권위가 있지. 자, 꿩은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왜 그랬냐? 자, 그랬더니 용모가 이제 원래는 어떻게 했어? 내가 뒤집어 쓰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뜻밖에도 용기를 내. 이게 술 먹어서 그런 거지. 꿩은 말입니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말입니다. 꿩은 해조예요. 우리가 해충이라고 그러지. 해충. 해조. 해를 끼치는 동물. 진실을 얘기해버려. 자, 문제는 여긴 재판장이니까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을 위반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자, 용모는 원기 있게 말했는데 판사는 고개를 갸웃. 그러면 꿩은 잡아도 된단 말입니까? 뭐가 아니야. 이제 판사도 빡쳤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야생동물이 다 죽잖아. 근데 말입니다. 꿩도 보호를 받는데 나도 보호를 받고 싶다. 그래서 꿩도 물격이 있으니까 나도 인격이 있다. 문제는 내가 쳐다볼 때 판사에게 반항하는 거지, 이거 지금. 판사에게 저항하는 거. 판사에게 저항하면 어떻게 돼? 반드시 패배한다. 그래서 얘는 마음에 안 들어. 일벌백계로 다스리겠어. 벌금 2만 원. 이게 지금 2만 원이라고 써놨는데 50년 전에 2만 원이니까 꽤 큰 돈이라고. 판사도 빡쳐가지고 벌금 때려버린 거지. 원래는 그냥 봐줄 수도 있는 건데. 문제 갑시다. 오답률 3위 62%가 틀린. 사투리가 많이 나오고 게다가 핵심 인물이 사실 용모거든. 근데 보조 인물의 역할을 물어봐서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잘 안 내는데 특히 보조 인물의 역할 이런 거 잘 안 내는데 이제 수능이 어려워지니까 어렵 문학에서는 요거 신경 써야 된다.
조순만은 성문이 장애가는 이유를 용모에게 얘기했다. 파라오라더랴. 파라오라고 성문에게 학성이가 얘기했고 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거지. 자, 나머지는 거꾸로 써놓은 게 많은데 용모는 가는 길에 돕겠다. 돌아오는 길이 아니었지. 그 다음에 오수길은 성문의 말을 통해서 안 게 아니라 이미 친구니까 친구 아픈 거 알고 있었지. 그 다음에 공학성은 아들을 장에 보냈는데 왜 보냈어? 담배값이나 하게 꽁 팔아와라. 자기 약살 돈 아니었지. 자, 성문은 조순만의 말을 듣고 금액을 모르지. 얼마냐? 그랬더니 글쎄 잘 모르겠는데 팔아본 적이 없는데. 어려운 문제 해결하자. 자, 꿩으로 가장 적절. 가장, 문학에서 가장은 뭐라고? 핵심 사건이나 주제나 또는 맨 끝에 있는 거. 그래서 용모에게 맨 끝에 재판받고 벌금형 받는 어려움을 안겨주는 사건이다. 자, 용모는 뭐 자기 삶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판사에게 저항했고, 그다음 용모는 이타적인 사람이고, 그다음 용모는 외면당하는 사람 아니고 인싸에 해당하지. 5번 마을 사람들과 갈등을 유발한다. 마을 사람하고 친해. 서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도 미리 써놨는데 A하고 B에는 나가 안 나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작품 밖 서술자, 특정 인물의 시각, 용모의 시각을 주로. 자, 그러다가 C, D, E에서는 나가 나오지. 그래서 나가 나의 시선을 통해서 용모를 분석을 하는 이런 내용. 자, 미리 답부터 얘기하면은 일단 입체적이란 말은 수능에서 적절한 답지로 쓰이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입체적이란 말은 인물이 입체적이다, 서술 방식이 입체적이다,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거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는 거는 수능에서 그만큼 오답십이 걸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역순행적을 입체적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로 해석될 수 있으면 수능은 절대 출제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이거 나오면 오답지로 나오는군 이렇게 생각하고 주워 먹으면 돼. 당연히 다양한 인물도 아니었고 특정 인물의 시각이니까. 자, 그 다음 4번은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발화에 담긴 의미를 나아가 용모의 말을 추측해서 서술하고 있고, 작품 안 서술자 나가 생각을 드러내고 있고. 오케이. 25번 얘도 오답률 10위. 오답률 10위. 무려 42%, 절반 가까이 틀린 거니까 상당히 어려웠고, 하여간 요 보기를 던져준다는 얘기는 보기에서 핵심 여기는 야생동물 보호냐 경제적 피해냐 여기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거는 항상 뭐 한다고? 이렇게 끝에 있는 핵심 어를 답에다가 던져준다. 요거를 찾아 써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지문에서 뭐 보호냐 피해냐 이렇게. 자, 근데 2번 답지를 보면은 합의가 필요하다. 보호하고 피해 둘 다 현재는 알 수 없다 그랬는데 판사는 무조건 보호만 얘기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판사의 보호를 알 수 있군 이러면 땡이지. 야생동물 보호 요쪽에 얘기를 해야 판사의 의견에 부합한다. 그놈들을 끄집어내는 논리, 문학 보기 끄집어내는 솔루션 계속 엄마 국어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놈들 확인해가지고 실전에서 빨리빨리 풀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설 중요합니다. 열심히 봐야 돼요.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